자, 이번 시간에 부동산 경기 방정식 제가 분석하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려면은 부동산 경기가 후퇴하는 국면이냐, 하강으로 잠재 성장 이하로 막 폭락하는 구간이냐, 지금 침체되어 있는 구간이냐, 경기 바닥이냐, 저점이냐, 경기가 반등하고 있느냐, 상승 국면으로 회복하고 있느냐,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느냐, 경기가 정점이니까 이제 팔아야 될 꼭대기냐, 8단계의 경기 국면이 있습니다. 그 국면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부동산 경기 R은 이꼴 FGMP 함수입니다. GMP 함수. GMP 함수란 얘기는 G와 M과 P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결정난다 이 뜻이죠. 이럴 때 이 G와 M과 P를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독립변수라고 하고, R 부동산 경기는 GMP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가지고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G 경제성장률, M 통화, P 부동산 정책이 각 8개의 경기 상황별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분석하게 되게 되면 현재 부동산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의 경기 후퇴에서부터 8번의 경기 절정 구간까지는 이렇게 사이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번 단계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5번 단계 경기 반등 단계가 되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6번 경기 회복 단계다. 그 다음 단계 1년, 2년, 3년, 4년 경기 상승 단계 7번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경기 8번의 경기 절정 단계다. 남아있는 것은 경기 후퇴 하강 침체 저점으로 내려 꽂을 구간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판단을 할 수 있으면은 투자에 결정적인 투자 지침이 되겠죠. 자, 상황별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경제성장률은요, 경제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상중하 중에 중이라는 얘기는 성장률 중은 잠재성장률, 지금 한국은 3.5%입니다. 잠재성장률 부근에 있을 때를 성장률 중급이라고 합니다.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경기가 잠재성장률 부근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본격적으로 꺾여갖고 하강 국면에 집어들더라. 고점에서 꺾이는 하강 국면에 집어들게 되게 되면은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경기 하강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저점까지, 바닥 구간까지, 하강, 침체, 저점 이 세 가지 구간에서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 3.5% 이하로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그러다가 저점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저점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동안 저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통화량이 풀려 있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과잉 생산이 해소되고 나게 되면 경기 반등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반등이 오기 시작할 때는 바닥에 있는 성장률이 다시 잠재 성장률 쪽으로 상승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잠재 성장률 쪽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이 잠재 성장률 이하에 있다가 잠재 성장률까지 딱 도달했을 때가 회복 국면입니다. 회복 국면 오게 되게 되면은 잠재 성장률이 딱 도달하게 됩니다. 바닥에서 성장률이. 그런 다음에 잠재 성장률이 넘는 경기 회복과 상승과 경기 절정 구간에서는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상태를 보게 되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요런 상태에서는 요 상태에서는 요 지점이다. 요 상태는 요 지점이다.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화를 갖고 분석을 할 때요. 통화가 협의의 통화 M1이 단기 분석 지표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M은 통화량을 보게 되게 되면요. 경기 후퇴 하강 침체 저점 이 네 구간에서는 협의 통화가 수축이 갖고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협의의 통화가 경기 저점을 지나고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협의의 통화가 다시 상승으로 접어듭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 회복 상승 구간에서는 협의의 통화가 다시 쫙 고점까지 올라붙었다가 경기 절정 구간 1년 2년 구간에 딱 들어가게 되게 되면 절정 구간에서 다시 협의의 통화가 줄어들고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협의의 통화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에 주의할 점은 8개 국면 중에서 협의의 통화가 4개가 하에 있고 협의의 통화 상승 국면은 2개밖에 없죠 지금. 그럼 4대2로 경기 기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후퇴부터 저점까지는 경기가 수직으로 하강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6개월 1년 짧습니다. 후퇴서부터 저점까지 6개월 1년 기간이 짧게 수직으로 하강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통화가 상승하는 두 구간, 경기 회복과 상승 구간 있죠. 표시는 2개 됐지만 이 기간은 4년 6년으로서 쭉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쭉 길게 이렇게 통화가 나타납니다. 통화량 변화가. 그 다음에 통화의 유통 속도가 현재의 경기 상태죠. 통화의 유통 속도를 보게 되면 경기 후퇴와 하강 국면에서는요 고점을 찍고 통화 유통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유통 속도가 0.85였다가 0.8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유통 속도가 중으로 떨어졌다가 경기 침체와 저점 구간에서는 통화 유통 속도가 0.85에서 0.7, 0.69까지 완전 바닥을 형성합니다. 유통 속도가 0.9, 0.7로 그러다가 경기 반등과 회복 국면에 오게 되게 되면은 0.9, 0.72, 0.75, 0.78로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났다가 경기 상승과 경기 절정 구간에서는 0.75, 0.78이 있던 거지 0.8, 0.82, 0.88로 다시 통화 유통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경기 고점을 찍고 경기가 후퇴나 하강을 하던 이 시기에는요, 정책은 역시 그 전에 4, 5년 동안 부양해놨던 부양책 있죠. 그 부양책을 철회를 안 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둡니다. 규제 상태가. 왜 규제를 줬냐? 경기 고점에서 있었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규제가 살아있어야 거품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정책은 4, 5년 동안은 최소한 한 방향이기 때문에 쭉 부양해 가다가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갖고 바로 경기를 갖다가 전환을 못합니다. 정책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후퇴와 하강 국면에서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규제가 전부 다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잠재 성장률 이하로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경기 바닥 저점까지 오게 되면 부양책을 풀어가지고 규제책을 풀어갖고 부양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갖고 경기 저점과 경기 그 다음에 반등, 경기 회복 이 세 가지 구간에서는 정책적으로 계속 경기를 부양을 합니다. 했다가 경기가 완전한 상승 국면에 접어들게 되게 되면은 중립을 딱 지킵니다. 더 이상 부양도 안 하고 규제도 안 하고 요 구간이 10년 중에서 3, 4년 구간인 거예요. 했다가 경기 고점이 다다르게 되게 되면은 다시 규제를 갖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단계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요 표만 항상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판단을 할 적에 지금 현재 경기 지금 반등 구간에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가. 그럼 반등 구간 보게 되면 특징이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3.5 중급에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작년에 3.3 했죠. 그 다음에 협의의 통화량은 바닥치 가지고 유통 성수가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하는 중급 구간에 들어섰고 바닥을 탈피했고 협의의 통화량 그 다음에 통화의 유통 속도도 0.69에서부터 0.7, 0.75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섰고 정책은 현재도 계속 부양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R equal FGMP입니다. 그럼 요 분석에 의해 가지고 자 8개 구간이 여기서부터 1번입니다. 정점이 8번이고 여기서부터 1번 구간입니다. 1번, 2번 그럼 밑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서 보게 되면 순환되니까 3번, 4번 1, 2, 3, 4가 후퇴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5, 6, 7, 8이 상승 구간이죠. 그죠? 상승 구간인데 요 구간이 가운데 요 흰 선이 잠재 성장률 구간입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아래에 있을 때에는 5번이 이 회복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바닥치고 회복하는 반등 구간인 거죠. 이 구간은. 그죠? 그런데 잠재 성장률 위에 있는 7번 구간은 같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거는 상승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3, 4% 상승했으면은 5번 구간에서는 7번 구간에서는 상승률이 3, 4%가 아니라 5, 6%, 7, 8%로 상승률이 높아지는 구간이죠. 그리고 8번 구간 가게 되기 때문에 경기 과잉 고점이 오게 되는 거죠. 상승률이 갑자기 7번에서 8번 오기 전에 한 가지 특징은 8번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8번 가까울 때 수직으로 푹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가속도에 원리에 해가지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5%쯤 상승하려다 갑자기 7, 8%가 1, 2년 상승하더라. 가속도로 딱 8번 구간이 걸린 겁니다. 남은 건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후퇴 구간이 발생한다는 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그래프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그래프에 경기 방정식 설명을 누르게 되면 제가 강의한 걸 말로도 상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설명을 말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누르게 되게 되면은 해설로서 이렇게 말로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경기 방정식을. 그 다음에 2014년도는 2013년하고 두 개는 5번 구간 반등 구간에서 잠재 성장률 이하에서 바닥에서 반등하는 5번 구간의 1차, 2차 상승 국면이 2013년하고 14년이었고요. 이제 올해 2015년도는 6번 구간, 6번 구간이 잠재 성장률 3.5%죠. 올해 지금 여기에 도달이 예상되는 국면이 올해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전부 다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누르게 되게 되면은 한 두 달 전, 이 상황, 여기 두 달 전 상황이다. 11월 달까지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또 주가 매매 가격 동향, 앞에는 실거래가였죠.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죠. 2013년 1월이 요 구간이었죠. 통계 그래프 나와 있고요. 주택 전세 가격 동향, 여기 되면 이게 작년 11월 구간입니다. 이렇게 통계 그래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가 동향,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선도시장이 주택시장이라서 지가를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가 상황을 보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후로 쭉 그냥 미미하게 플러스율, 요게 플러스입니다. 요선 이하는 게 마이너스고요. 지가는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상승률이 높았는데 지금 거의는 지가 상승률이 매우 낮은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은 지금 회복을 많이 시작하고 있는데 일반 토지시장은 아직 2008년 이전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게 그래프를 다 누르면 나옵니다.